저 김명래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 젊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늙어서 뭐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뭐 어떤 역사나 문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뭐 퇴직하고 나서 그 현장에서 수백 번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몸으로 한번 느껴본 겁니다. 그래서 좀 자습이죠, 뭐. 그렇지만 그게 연수가 한 15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또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저는 그 저희 지역의 영보정의 시경과 시문화 400년에 대해서 뭐 간단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보정은 아시다시피 그 충청 수영 그 옛날의 그 해군 부대죠, 말하자면 그 부대 안에 이렇게 설치된 영보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시에 관한 것은 먼저도 두 분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영보정의 시경 그리고 그 어떻게 각색이 되었나 이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시문화에 대해서는 뭐 시간 되는 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충청 수영은 보령시 오천면 소송리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 충청 수영은 뭐 아시다시피 해방, 그러니까 해상 방위와 조은선의 전공과 보호, 그리고 산림 관리, 그리고 수토 업무, 이것이 이제 주로 업무였죠. 그 1396년에 그 지금 현재에서 조금 한 20리쯤 떨어진 곳에 고만이라는 곳에 처음에 태동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수군 절도사가 아니고 홍자의 첨사였습니다. 그리고 1447년에 현 위치로 이전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오늘 주제가 영보정인데, 그 영보정 창건은 1468년으로 제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설화되어 있는 것은 1504년으로 그렇게 이제 좀 논란 중이죠. 그거는 뭐 오늘은 문학적인 거기 때문에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군인이 얼마였었느냐,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거 따지는 게 제 연구 분야였습니다. 문학보다는. 그래서 직접 배를 타는 그 승조원, 그 사람들이 한 900여 명 됐고요. 그 본진에는 진방군이라 해서 한 200여 명. 그리고 전투선 체제는 전선 부척인데, 전선이 옛날 그 판옥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1척, 방선 1척, 병선 2척, 4호선 7척, 이렇게 충청 수영선이 구성이 됐었어요. 큰가요? 예, 알았습니다. 뭐 얼마든지. 예, 이것은 이 주변 현황도인데 항공사진으로 지금 이게 좀 설명하려니까 이게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좀 찍어지질 않네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여기 이제 경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쪽이 바다고 천수만,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바다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제방이죠. 제방 막아서 이랬는데, 여기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만드는데 소성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선소고, 영보정은 이 위치에 있었어요. 성이, 이게 이제 성이고, 그리고서 이 옆에 이제 그 소주에 있는 한산사를 이제 각색을 했습니다. 여기는 바다를 막는 해문. 저게 수군기지에서는 꼭 해문이 있었어요, 바다. 자, 이게 지도인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 여지도서니까 1760년 경의 지도인데 영보정이 이 제일 위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운주원이 있는데 이 운주원은 둥원이에요. 이거는 1872년 지도인데 여기도 이렇게 영보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능어각이고요. 그 고소대를 여기다가 또 형상화했었어요. 이것은 생략합시다. 이게 현재 지도인데 지금 현재는 오천항이고 지금 이 부분이 영보정이 서 있어요. 해발 뭐 22.7m지만 그래도 이 바다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절벽, 이게 이제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서 여기에 이 한산사를 이렇게 거기에 있었는데 그 한산사도 지금은 없고요. 여기는 이제 영보정 지역이고 이 밑에가 수군 절도영의 이제 관아들이 쭉 있었던 곳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1468년 당시에 강순이 그때 당시에 우의정이었거든요. 자기 아마 은퇴 후에 그때가 정자를 전국적으로 짓는 붐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쥐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남이 옥사에 걸려가지고 사형당하죠. 그래서 이 밑에 있던 수군 절도영에 이게 귀속이 됩니다. 자, 이건 해동지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이 나옵니다. 이 영보정 시를 짓는 데는 이 쌍우도라는 섬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방이 가로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저 위쪽이 광천인데 조수가 들어오면 광천까지 거의 20미가 물이 벙벙해집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나 아니면 외지에 온 시인들은 전부 여기를 바다로 보고 중국의 운하로 상상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한산사는 여기다 꾸며놓고 남면도 뭐 저 멀리 외연도까지 이게, 그리고서 이제 저 동쪽으로는 오서산이 있는데 오서산까지 이게 전부 그 영보정 재영시를 짓는데 시의 이제 범위입니다. 이게. 이거는 영보정 뭐 창건에 관한 건데 이것은 뭐 크게 지금 여기서 논을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 그 강순과 박은이라는 사람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영보정은 제가 이제 생각한 데는 이 영우정자라는 시가 이 4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보정 재영시가 계속적으로 뭐 시인들이 와서 계속 그런 그런 포맷으로 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한번 유인물로 보시고 조금 있다가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박은이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박은에 대해서 제가 뭐 아직 정확한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건 그 박은은 영우정자라는 시를 이 지역에 와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문장이 명승지를 만든다. 이건 뭐 전부 회자되는 말이잖아요. 그 중국의 난정이라는 것이 대나무 숲에 그냥 조그만 정자에 불과하지만 왕이지가 난정기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명하잖아요. 또 접벽도 그래요.
그거 강가에 붉은 절벽에 불과하지만 소동파가 적벽불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저 한선사 장계라는 사람이 풍교야wak이라는 시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명하고 가보면 사람이 들끓죠. 이 문학의 힘이, 명문장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경승의 요소는 덜하더라도 여기 보령에 오천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경승의 요소는 실제 보면 그렇게 대단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엄청나잖아요. 경승의 요소는 덜하더라도 명시 한 수로 경승지가 된다. 그리고 이 영호정자라는 시인은 대단해요. 그 26이었나요? 6살 그 젊은 청년이 그런 시를 짓다니 그건 저는 계속 놀랍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가 보는 거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봤지만 영부정의 영원한 주인은 박은이다. 그래서 영부정은 시경이 넘치는 조선 최고의 정자로 각광을 받았어요. 자, 이 그림은 이돈중이라는 분이 그린 건데 지금 이 그림 원본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도 여기서 고수대를 명시했고 명보정을 그렸고 그 쌍우도를 그렸고 한산사를 그렸고 오소산을 명시했어요. 이게 전부 여기 시의 아주 주요 그 포인트가 되거든요. 예, 이거 저기 소주에 가서 제가 막 두서없이 찍은 사진인데 이 저 장계가 46살인데도 과거에 떨어져 가지고 이 고향으로 낙향은 아니지 떨어져서 뭐 집에 가는 거니까 그러다 소주에 들려서 여관방에도 못 들어가고 다리 밑에 이 풍교라는 다리 밑에 배를 대놓고 뱃전에서 잠을 자는데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 이거를 뭐 시는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전국 전국에 회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유명합니다. 지금도 아주 거기 가보면 사람이 뭐 그 절터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 가운데 평지에 있는 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학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 한산사에 가보면 가보셨겠지만 아주 뭐 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부서진 종들. 그리고 전부 필체가 틀린 이 시를 적은 석판이 전부 절 벽면을 전부 감싸고 있고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박은은 이쪽 소주를 염두에 뒀고 그 이제 옛날 시가 그렇잖아요. 직설적으로 다 되는 저기 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면에 이제 표면한 데는 이 소주를 말하는 게 나오죠.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겁니다. 어쨌건 이제 다시 정자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 정자에 대해서 정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자는 고려 조선 초에는 대부분이 그 관형 누각이었는데 관에서 지은 근데 조선 초부터 고관 상류층 이제 그리고 15세기 후반부터는 중소 지주층까지 이제 계속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 16세기에 들었으면 전국으로 확산돼 가지고 뭐 엔간한 살인 집단이나 유력자들은 전부 자기 정자를 세우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세종실록 지리지 때 60개소에 불과했는데 이 신중국
여주 성남 이때는 신증 시대는 1530년인데 이때 553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영보정도 세워진 거예요. 어쨌건 이 정자는 그때 당시에 전부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그 랜드마크였거든요. 그래서 영보정은 이제 보령의 랜드마크였죠. 어쨌건 그런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문학적으로는 저기 우리나라 3대 누정을 부병루, 촉성루, 뭐 영남루 이러는데 정자를 놓고서 지은 시 개수를 보면 제가 다 추산은 못하지만 어쨌건 영보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이쪽에 이제 저기 인문을 안 하면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있는데 장수, 유식. 그래서 조선 성리학자들이 이제 장수는 독서와 견문 등의 수양 활동이며 유식은 자연의 이치와 원리의 인식에 필요한 활동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자가 그것을 구현하는데 딱 알맞은 공간이다. 자, 뭐 이것은 제가 이 영보정 문화에 대해서 400년 그 무식도를 그린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책 보시고요. 아무튼 읍치원 박은은 최종 그 김종직 문화 또 최부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원래부터 천재였어요. 어떤 뭐 15세 때 문제가 알려져 가지고 배제하기 사위를 삼았고, 그리고 18세에 과거에 급제했고, 20세에 파직됐고, 25세에 아까 말씀드린 영우정자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04년 26살 때 갑자사화에 죽습니다. 사형당해요. 참 젊은 나이인데. 근데 이 박은은 그때 당시에 또 애들이 5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해에 아내도 죽습니다. 대단한 비극이죠. 어쨌건 그래서 박은의 그 문제를 정조대왕이 조선 최고의 시인은 박은이다 그랬어요. 또 김춘택은 시인은 읍치원이 최고다. 그에게 나이를 더 빌려준다면 동파보다 나았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영보정을 후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각색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 책자나 이런 데 써 있진 않지만 그 이행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전부 전해집니다. 이제 보통 직역을 하면 저는 그래요. 땅은 푸드득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새와 같고, 이게 이제 제일 이 시에서 명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륙준비, 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이륙준비가 돼 있고, 누각은 메인대 없는 배 같으라, 출항태세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 중에 남쪽 사람들은 배 타는 걸 말타드하고 물나라는 봄을 만나 날이 조금씩 깨는, 여기서 이 남쪽 사람 배 타는 걸, 이것은 뭐 우리 흔히 아는 남선북마 있잖아요. 중국에. 북쪽 사람들은 말을 잘 타고 남쪽은 배를 잘 타고. 그래서 이 시의 숨은 뜻은 이제 어디냐? 강남 수양, 소주를 지칭을 했어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 황주가 있네.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 우리나라는 이제 강남 하면 이모작이 되고, 그리고 사철 따뜻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빈곤에 쩌들어 있는데 거기는 물자가 풍부하여 부유하게 인생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상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은 얼마나 쇄국을 했어요.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신단으로 가든지 이 박은의 선생인 최부는 제주도에서 고향에 오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중국에 그 밑에 절강성 쪽으로 밀려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도보로 걸어서 돌아오잖아요. 그 최부가 선생이었으니 그 어린 박은은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자, 어쨌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오천은 충청수용성은 고소성으로 이제 점차 무엇이 바뀝니다. 16세기가 되면. 고소성은 소주에 있는 성이 고소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 한문 전공도 아닌데 이거를 엄청 고심을 해봤어요. 여기 전부 한문의 선생님들이니까 제 견해가 한번 맞는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비석이 있어요. 소송마을의 유래라 해가지고. 그런데 시간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하고 빨리 끝내면. 이 오자가 불화변에 우나라 오자잖아요. 이거를 합자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시간이 없다 하는 이것도 제 유인물을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그 외연도를 표시하는데 이런 없는 글자를 만들었다. 이것도 오나라를 상징하기 위해서. 오나라는 있던 데가 곧 소주거든요. 자, 어쨌건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영보정은 되게 그 뭐냐면 편의 시설이 좋아요. 이렇게 영보정이 있고 옆에 빙어각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빙어각은 마루 한 칸 그리고 방 두 칸. 그래서 이 관람객이 여기서 유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가 붐비면 건너편에 한산사에 가서 잘 수가 있고 그렇지도 못하면 객사에서 잘 수가 있었어요. 유숙이 편했던 거죠. 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수영디의 정자 읍지연 박은의 시입니다. 근데 제일 이제 유인물 보시고 이게 이제 계속 후대 사람들이 그 명구로 얘기를 해요. 제일 또 이거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땅은 그대로 날대치니까 날아오고 되는 새와 같고 이건 뭐 표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그냥 요즘 말로 해봤던 누박은 닷줄 매지 않은 도로가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 비행기처럼 이륙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영보정 시단을 저는 이 시가 엄청 많은 걸로 알아요. 아까 또 안 계시네. 저기 한평희 씨 분들이 오셨었는데 그분들도 많은 시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게 제가 지금 170인 영보정 시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16세기에는 이렇게 22명, 17세기 57인, 18세기 58인, 19세기에 33인 이렇게 해서 172인을 선정을 했대요. 근데 이 밑에 서울에서 영보정까지 여행비는 이렇게 하고서 물음표를 달았는데 지금은 그 논 한마지기를 팔면 한마지기에 200평이거든요. 그럼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싼데도 5만 원은 가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고 1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니까 세계를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여행비가 엄청 비쌉니다. 이 황윤석 아시잖아요. 이재낭고에 보면 정말 밥을 사 먹는데 얼마를 줬고 또
그러니까 여행비가 얼마인가 이게 나옵니다. 서울 고창인데 7일정에 7일간 걸어가야 되는데 7일간 걸어가고 오고 하면 보름이고 보름은 서울에서 머물고 근데 26냥이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26냥. 근데 26냥은 어떤 돈이냐? 돈 한 마리 값이 20냥이었대요, 그때. 이거, 이분들은 전부 사비 들여서 영보정에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뒤에 시를 지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할 수도 없고 어쨌건 여기서 이제 특색이 뭐냐면 여기서는 자기가 와서 영보정에 대한 시를 짓지만 읍지원 박은을 꼭 한 구절 넣습니다. 어쨌건 이 안들도 읍지원에 견딜 만한 시는 후인들에게 다시 없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송상기 역시 치흥이 훌륭한 걸구를 남겨 또 홍세 때 치흥도 이곳에서 그 연날을 배회하겠지. 박유는 세상에 유람하는 사람은 많지만 문장에는 취용만이 독특하다. 이연경 여기에도 읍치원 나오죠. 김정희 여기서 여기 고소와 같다고 말들하여 어쩌고 나오는데 이것도 그 읍치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이제 1분 만에 1분 동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게 이제 정황인데 이제 이 주제가 풍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풍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호소기관이라고 하백원이 쓴 거예요. 하백원이 요 옆에 석성현에 현감했었잖아요. 근데 아전들 뭐해라고 할까? 그래서 보령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 보령 귀향 가서 여기 이병중, 이우명, 조순영, 이우정, 심사숙 이 사람들이 행적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하백원이 같이 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5명을 데리고 6명. 하백원은 그림을 그려요. 이게 하백원이 그린 겁니다. 이것도 쓴 거고 호소기관이라고. 그래서 4월 아주 음력 4월입니다. 축하나고 그때 배를 하나 타고 뱃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송도라는 곳에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병중 하백원입니다. 자기가 글씨 쓰고 그리고서 다 이렇게 시를 짓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봉자와 황자를 문자로 해가지고 6명이 똑같이 지어서 이게 풍류 아니겠어요? 또 귀한 간 사람이 이럴 수가 있었나 보다. 하백원. 이거 여기도 똑같이 봉자, 글자로 지고 이건 본인이 쓴 거고 이렇게 그 시와 첩을 만들었거든요. 신사도 봤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도 취용은 읍치원 박은이죠. 여기도 취용이 이게 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마무리 말을 해주시면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1897년도에 박세경이라는 분이 보령 현감으로입니다. 이 사람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 저는 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주 도연명 스타일의 시거든요. 이때는 여기도 구입하자마자 도천으로 들려가서 이 시를 씁니다. 이때는 이미 충청 수영이 2년 전에 1895년에 폐영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연구정 아니지만 한사달 넘었어요. 남은 터는 어디에 있는지 쏘니 어둠이 가리키는 데는 먼 서쪽 구름이면 이게 이제 그거 다 마음에 들죠. 전부 이상으로 같이 제가 지금 매주 한 번 아니면 두 번 사회를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실 말씀을 다 채우지 못해서 시간이 남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이재숙 연구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고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충남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재숙입니다. 네, 그냥 빨리라고 하시니까 더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네. 일단 제 토론문은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10분도 되지 않을 텐데, 네, 일단 빨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김명래 선생님 발표하신 영보정 주제 시경, 네,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충청도에도 이런 충청 수영이 있는데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서 굉장히 조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청 수영에 대한 연구, 자료, 문헌 발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시는 김명래 선생님의 발표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김명래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거에 이제 조금 보탬을 드리고자 토론문을 작성을 했는데 저만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괜히 딴지 걸려는 것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오늘 시간이 또 모자라다 보니 토론문을 작성한 게 아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9페이지에 보면 5째 줄입니다. 이 영보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보정은 2012년에 보령시청에서 근무하셨던 작고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민병선 선생님께서 충청 수영에 대한 석사 논문을 쓰셨는데요. 이분께서 최초로 충청 수영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을 관청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지신 향토 학자십니다.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서 거기 석사 논문에 보면 충청 수영에서의 어떤 배, 뭐 어떤 그 군인 뭐 연역 이런 게 굉장히 자세히 언급이 돼 있고 제가 이분께 그 처음 영보정 그 문학 한시 연구를 쓸 때 많은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5년에 이제 보령에서 관심을 갖고서 현재 모습으로 복원이 돼서 일반 대중에게 이제 이렇게 유람할 수 있는 현재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에 이제 내포 지역 누적문학 연구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 영보정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관심이 지역 문화, 지역 역사, 향토 학자들의 관심 굉장히 오늘 너무 이제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1번인데요. 이미 발표하신 논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건 좀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60페이지에 인용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인용문 다 읽지 않겠지만 이의무가 쓴 영보정 기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함천군 이공의 이름은 양으로 효렴으로 선발되어 충청군 수군절도사가 되었으니 그를 총애하여 중임을 맡긴 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미 정사를 보게 되자 정사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화합하여 나라의 쓰임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음이 없었다. 하고 나서 가부분에 영보정에 대한 본격적인 명명과 그 명명의 의미 그리고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영광스럽게 지금 함천군 일양의 종손 직계 후손께서 여기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이 일양공께서 이분께서 명명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여기 정자 수영에 있는 모퉁이에 정원에 있던 정자를 수리해서 이름을 영보라고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아울러 영보정 가사를 지었다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이제 거슬러 더 역사가 더 오래됐으면 의미가 있겠지만 기문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때 영보정의 명명이 된 그런 정자 이름을 갖게 되고 정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밑에 60페이지 밑에 잘 제가 좀 부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문학에서 이 기문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고, 특히 정자에 대한 기문은 굉장한 그냥 그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강순이 영보정 창건에 대한 현피를 이제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한문학에서 보면은 이것을 뭐 어떠한 그 현피의 이유가 있어도 이렇게 뭐 이름을 달리 이렇게 기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에 이렇게 이어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재고해 보셔야 된다라고 정중하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박은인데, 저희 우리 한문학의 한시 연구를 한 사람을 보면 이제 누정 한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에서는 정말 첫째로 꼽으라는 것은 영보정입니다. 누정에서도. 그래서 역사 속에서나 문학, 문집에서도 영보정 한시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경관이 뛰어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 제 의미는 박은이 이 정자에 대한 관련된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역대 시인들은 유명한 시인이 지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따라짓는 그러한 관습적인 그런 문학적인 취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은에 대한 흠모, 존경, 뭐 시인에 대한 어떤 그 천재적인 기질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의미에서 박은을 식구마다 모든 후대 작가들이 관습적으로 이제 그 한 구 한 구를 더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많다라는 걸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4번도 마찬가지로 영보정에 이제 그 나오는 명칭이 고소성, 고소대, 한산사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시 작품에서의 관습적인 그 정고 사용에 좀 관련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주를 거기 그려놓고 동경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조금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국토수호나 방비와 관련 있는 이런 의미의 그 오나라 월나라의 그런 고사를 사용한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고요. 5번, 6번은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 프린트 안에서 조금의 오타와 좀 번역을 좀 바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 한번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열정을 더 굳건히 하시고 더 매진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타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 수영과 비교할 때 문헌 발굴,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대중화 등이 대단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충청 수영에 관해서. 그렇기에 이 김명래 선생님의 오늘과 같은 관심과 향토사 연구의 매진이 매우 절실하고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학 연구를 제가 충청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연구자로서 더 사사롭게 존경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보충사항은 개인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석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